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4-2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EBS 수능 특강 영어, 내신 꼼꼼 분석, 영포자도 들을 수 있는 강의, 아주 획기적인 강의가 되겠죠. EBS 수능 특강 영어 공부법은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고, 글의 전개 방식인 논리 코드를 찾고, 반드시 중요법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거라. 요지 코드란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나 문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 코드란 글의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논리 코드에는 연결어와 지시어가 있다는 걸 파악을 해 두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지 코드를 빨리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4-2 강의가 되겠죠. 이제 글의 전개 방식을 보면은요,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비동사는 A는 B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미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죠. 이 미스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wrong을 의미하는 말인데, 무엇인가는 잘못된 것이다. 무엇인가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는 필자의 합리적 판단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요지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요지 코드.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릇된 통념을 의미하는 말이죠. 이런 그릇된 통념 뒤에 in fact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연결어가 나오면 바로 그러나 사실은 대조나 역접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통념을 반박해 주는 겁니다. 통념을 반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요지 코드가 되겠죠? 요지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better라는 비교급 형용사가 나오고 있죠? 뭐뭐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far better 그러면 뭐예요?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지 코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독해에서 by 플러스 ing가 나오는 경우예요. 근데 by 플러스 ing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의 방법, 수단이 되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는 cause effect 관계가 되는 겁니다. 원인, 결과를 의미하는 하나의 논리 코드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글쓴이나 필자는 원인과 결과라는 논리를 활용을 해서 자기의 주장을 문장 안에 내포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MC, 요지 코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이다라는 얘기죠. 내가 본 것. 뭐 할 때? 카운셀링이라는 건 상담이에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본 것으로부터 판단을 해보건대 이런 얘기입니다. Performance Focused Parent라는 얘기는 성과 중심적인 부모라는 얘기죠. 성과를 매우 중시하는 부모로서 아빠가 저지르는 besetting sin. 이 sin이라는 것은 죄나 잘못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besetting이라는 단어는 지속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지속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부모로서 아빠가 저지르는 지속적인 잘못은 뭐뭐이다 라고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죠. 바로 뭐냐면 그것은 잘못된 무엇이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대절 이하라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나기드 disapproval이라는 것은 이 나기드라는 단어가 바로 끊임없는 지속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뭐를 한다. disapproval이라는 얘기는 뭐야?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비난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비난을 하게 되면 그의 10대 자녀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무엇인가를 잘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통념이 되겠죠.
이런 걸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cause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이 cause라는 동사가 나오면 앞에는 주어는 원인으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원인이나 조건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뭐 하게 되면, 비난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그의 자녀들이 뭐 한다는 얘기야?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이 해석은 이 cause라는 동사가 나오면 얘는 논리 코드입니다. 문장의 주어를 원인이나 조건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고 뒤에 나온 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끊임없이 비난을 하게 되면 그의 10대들은 뭐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더 잘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아빠가 저지르는 하나의 뭐다?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글의 소재가 뭐가 되겠습니까? 자녀를 교육시킬 때 과연 비난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글의 소재가 성과를 중시하는 부모가 아이들을 비난하게 되면 아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 통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뒤에 전개될 내용을 한번 예측을 해보시기 바라요. 바로 뭡니까? 아이를 비난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이냐. 예측이 됐죠? 예측이 됐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두 번째 문장을 보세요. 나는, keep ing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뭐뭐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계속해서 criticize를 할 것이다. criticize라는 것은 앞에는 바로 disapprove를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겁니다. 비난하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나는 너를 계속해서 뭐 하겠다? 비난하겠다. 뭐 할 때까지? 너의 태도와 너의 motivation, 너의 의욕이 improve 할 때까지, 향상될 때까지 나는 너를 계속해서 비난하겠답니다. 세 번째 문장을 봤더니 in fac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나 사실상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연결어 무엇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앞문장 통념에 대한 뭐가 돼요? 반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유지 코드가 되겠죠.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지나치게 비평을 하게 되면 결국 뭐요? 그 10대의 감정, 자기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discourage라는 동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discourage라는 단어 뒤에 바로 A 목적어가 나오고 from 다음에 ing 구조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동사 표현은 상당히 독해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동의어들을 철저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석을 해보면 지나치게 비난만 하면 그의 자녀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 뭐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비평만 하면, 비난만 하면 자녀들은 아빠가 말하는 것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등위접수 and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from ing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야는 바로 이 discourage라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from doing,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를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그 자녀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게 끊임없이 비평을 하게 되면, 비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paternal criticism, 그 부모의 비난은 아이들에게 offensive를 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offensive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불쾌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난은 바로 자녀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appreciate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appreciate이라는 단어는 바로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비난은
아이들의 인정을 결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요. appreciate이라는 동사를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 appreciate이라는 단어는 이 price이라는 단어가 바로 pric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price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가치를 의미하는 말이죠. 가치, 가격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진가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진가를 인정하다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작품을 평가한다. 작품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그 작품을 감상하고 그 작품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또 부모님의 은혜를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부모님에게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득회를 보시면 10대들은 자기 아빠와 뭔가를 같이 하거나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덜 원한다는 얘기예요.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한다. 다시 말해서 10대들은 아빠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고 아빠를 위해서 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이들을 뭐 한다라고 그랬죠? 비난을 한다라고 그랬죠? 끊임없이. 비난을 하게 되면 그 아빠와 자녀와의 커넥션, 관계를 컨테미네이트 한다는 얘기예요. 이 컨테미네이트라는 단어는 약간 오염시키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의미로 악화시키다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빠의 비난은 아빠가 비난을 하게 되면 아빠와 그 자녀와의 커넥션, 관계가 악화가 될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by ing가 나왔습니다. 근데 by ing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방법수단이라고 그랬죠? 방법수단 일종의 원인이나 근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그럼 앞에 나온 주어 동사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녀의 resentment이라는 표현은 바로 분노나 반감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반감이라는 건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resentment이라는 표현과 dislike는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반감을 프로보킹라는 건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녀의 분노, 반감을 증가된 반감, 그 반감이 매우 증가가 되겠죠. 증가가 됨으로써 아빠는 자녀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그랬죠. 역시 부정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빠는 말이에요. That is never satisfied. 아빠는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no matter how I do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no matter how는 한 단어로 however로 표현할 수 있고요. no matter how I do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hard라는 부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두 대신에 try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빠는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가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관계대명사 위치는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아빠는 결코 만족하시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위치의 선행사는 이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빠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하나 더 파악을 할 게 있는데 문법상 올인하는 명사 뒤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뒤에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이 무슨 문장이다라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는 여기는 관계대명사가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관계대명사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all that을 우리가 한 단어로 관계되면서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인데요. 마지막 문장인데, performance coach. 성과를 중시하는 코치라는 얘기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performance focused라고 나와 있었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성과를 중시하는 코치로서, 부모로서 이런 얘기예요. 아빠는 would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러분들 조동사 would가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가정법 과거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언제 쓰는 것이냐면 우리가 반어법을 활용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되는 하나의 문법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지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빠는 뭐 할 것이다? 훨씬 대접을 더 잘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뭐뭐 하게 되면 아이들이 the good 뭔가를 잘했을 때 아이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프레이즈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칭찬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죠. 칭찬을 하게 되면 아빠는 뭐 할 것이다? 더 대접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뭐가 돼요? 주제문이 되겠죠. 뭐뭐 하는 것보다도 단지 아이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칭찬을 하면 아빠는 아이들에게 더 잘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실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합니까?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불만족의 표현이라는 얘기는 바로 비난한다는 얘기죠. 아이들에게 불만족을 표현하게 되면 아이들의 행동이 뭐예요? 개선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실수를 비난하게 하는 것보다도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되면 뭐야? 훨씬 더 대접을 잘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matter라는 형용사가 나오면 필자의 합리적 판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된다? 유지코드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by 플러스 ing가 나오면 방법, 수단, 원인, 근거가 된다. 그리고 앞에 나온 주어 동사는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 논리코드. 무슨 코드예요? 논리코드인데 원인과 결과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비난하는 동사들을 다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disapprove, criticize, fault, blame, reprove, reprimand, reproach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단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과만을 중시하는 아빠의 잘못된 믿음 이런 통념이 있다라고 그랬죠. 어떤 통념이에요? 아이를 끈질기게 비난하면 아이의 행동이 뭐야?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통념 반박을 했죠. 만약에 아이를 지나치게 비난하면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빠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빠가 원하는 걸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비난하게 되면 아이의 분노와 반감을 살 뿐이다. 그럼 해결책을 제시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뭐 하거라? 칭찬을 하거라. 그러므로 결론은 자녀 교육은 비난보다 뭐다? 칭찬이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요 어법 점검을 하겠습니다. 중요 어법 점검을. 어법 1번입니다. 이거는 이 from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죠. 그래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명사가. 이거를 원어민들은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that을 쓸 것이냐 what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무슨 문제가 돼요? 명사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사절 w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명사절 that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해됐죠? 근데 이 문장을 봤더니 seen이라는 타동사에 목적어가 지금 안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법 2번 문제는요. is를 쓸 것이냐 are를 쓸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수의 일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찾으셔야 돼요? 주어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the be setting scene, 야가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되겠죠. 이게 scene은 단수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쓴다? is를 답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 believe이라는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쓸 것이냐 아니면 접속사 that을 쓸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D가 이제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주어가 나와 있죠? 동사가 나와 있죠? 목적어가 나와 있죠?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believe이라는 믿음이라는 추상명사 뒤에 추상명사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를 추상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민들은 이런 추상명사 뒤에 접속사 that을 쓰고 뒤에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 believe이라는 명사와 that절이 의미가 똑같아요. 뭐뭐라는 믿음, 뭐뭐라는 믿음. 내용이 똑같죠? 이 내용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문법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동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동격은 바로 품사가 명사입니다. 동격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동격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당연히 that을 써야 되겠죠? that절 이하라는 믿음. that절 이하라는 믿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법 4번입니다. 어법 4번. 지금 trying을 쓸 것이냐, to try를 쓸 것이냐는 문제죠. 이거는 동사의 어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cause라는 동사의 어법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cause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이와 같이 투부정사 구조를 취합니다.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써요? 여기는 to try를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여러분들 문법 문제 앞에 바로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야는 무슨 구조를 의미하는 겁니까? 병렬 구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병렬 구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보세요. 10대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와 병렬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g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to가 생략된 동사의 원형 to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어법을 보시면 keep이라는 동사의 어법이에요, 여러분들. keep이라는 동사의 어법입니다. 여러분들이 keep이라는 동사는 전치사 on을 취해서 이렇게 ing 구조를 취해요. keep on ing. 계속해서 뭐를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너를 비난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전치사 on을 생략해서 또 이렇게 keep ing 구조를 취합니다. keep ing 구조를 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요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go on ing가 되는 겁니다. go on ing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on이라는 전치사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면 계속의 의미가 숨어 있어요. on이라는 전치사에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스위치에 on하고 off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스위치 on을 누르면 전기가 뭐가 됩니까? 진행이 되죠? off를 누르면 뭐가 돼요? 전기가 중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치사 on에는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진행, 계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행, 계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 계속해서 뭔가 하다 할 때는 뭐예요? 전치사 on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또 뭐 carry on ing라는 것도 있어요. carry on ing. 이것도 뭐예요? 의미가 계속해서 뭔가를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eep on loving you 그러면 어떻게 번역을 하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겠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keep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 구조를 취할 수가 없고 뭐다? ing 구조를 취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전치사 온 다음에는
ing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7번째 표현을 보시면은요, 7번째 표현을 보시면, wanting을 쓸 것이냐, from wanting을 쓸 것이냐는 문제죠. 이거는 동사 discourage의 어법이 되는 겁니다. 이 discourage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무슨 구조를 취한다? from ing 구조를 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from wanting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and가 나왔네요. 8번 문제. 무슨 구조다? 병렬 구조다. 뭐랑 병렬을 이룬다? from wanting과 병렬을 이루기 때문에 from doing을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4- 어법 문제까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가 또 있네요, 참. 이제 9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어법 9가 있네요.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결코 만족하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that을 쓸 것이냐 which를 쓸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that을 쓸 것이냐 which를 쓸 것이냐는 문제가 되겠는데 앞문장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which입니다. that은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뭐다? 주어가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일 때는 동사 뒤에 뭐를 붙여요? s를 붙이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이 believe이라는 명사 뒤에 which를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는 문제죠. which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뒷문장을 분석을 해보시면 이 주어가 나와 있네요. 동사가 나와 있네요. 목적어가 나와 있죠. 완벽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believe이라는 단어 뒤에 that이 나오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이때 that을 뭐라고 그랬어요? 동격 명사절 that이라고 그랬죠. 대절 이해라는 믿음, 대절 이해라는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아주 철저하게 4-2 부분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다 1등급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